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풀스택 개발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텐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취업을 했거든요. 그냥 저는 일단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조금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었는데, 근데 요즘 취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정확히 알고 출발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뭔지, 백엔드 개발자가 뭔지 이런 정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로 나뉘어지는 기준, 성향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게 잘 어울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거는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작업물 있죠. 보통은 이제 PSD 파일일 텐데 요즘에는 모바일 경우에는 이제 스케치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작업물로 웹의 경우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무기로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 환경의 경우에는 일단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 이런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분류가 되고요. 팀 이름으로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웹 개발팀이라든지 클라이언트 개발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백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팀 이름이 보통 이래요. 서버 개발팀, 보통 서버 개발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서버 기술팀, 인프라 기술팀, 뭐 이런 DB팀도 서버 관리자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팀들은 보통 이제 백엔드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래요. 자바, 스프링, 루비 온 레일즈, 뭐 PHP, 노드.js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서버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적재하고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활용 가능한 API를 우리가 만들고 그 API, 뭐 RESTful API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한테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를 둘 다 믹스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슈퍼 짱짱맨들을 보통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야지만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 팀에 소속되어서 분업화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백엔드 개발자나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른 건 아닌데 약간 성향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저는 우연찮게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좀 꼼꼼하고 디테일한 면이 좀 필요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좀 그래요. 정말 신기하게도 1픽셀만 살짝 엇나가도 이분들은 다 아십니다. 보통 보면서 색깔 코드를 볼 때도 이 색깔 아닌데 같은 빨간색이라도 보통 우리 알아볼 수 없는데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본인들만의 딱 그 시선이 있어가지고 이 컬러 아닙니다. 이거 약간 픽셀 어긋났어. 이런 것들 정확하게 짚어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정확히 디자이너가 원하는 그 산출물을 똑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각 액션을 만들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힝 움직이는 거랑 힝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정말 디자이너들이 표현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인 정신이 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그런 서버 개발자들의 성향은 크게 보는 안목? 이 하나하나의 동작도 중요하지만 전체 데이터의 흐름과 우리 업무의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같은 맥락에서 장인 정신이 필요한 건 맞지만 데이터베이스 수업 들으실 때 다 배워보셨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그림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나랑 더 잘 맞을까요?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긴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모든 결론이 다 그렇죠? 해봐야 하는 겁니다. 직접 해보셔야지 내가 뭐가 더 잘 맞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보통 졸업작품이나 여러가지 나만의 프로젝트를 해보실 때 느끼게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 돼요. 보통 이게 나 혼자 하지 않고 팀 프로젝트로도 같이 할 텐데 나는 이게 너무 괜찮은데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나는 쉬운데 걔네들은 어려워하거나 나는 어려운데 걔들은 쉽거나 좀 이렇게 사람마다 성향이 나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일 때 좀 알아보시면 좀 더 쉽게 나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론트엔드가 좀 잘 맞을 수 있고, 좀 큰 그림을 보길 좋아한다는 분들은 서버 개발자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개발이 다 어렵고 나중에 좀 더 고도화될수록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나중에 좀 퍼포먼스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건 조금 서버 쪽인 것 같아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할 때는 서버 쪽이 좀 더 리스키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이게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의 경우에는 이제 다 만든 코드를 가지고도 이제 스토어에 배포를 할 때 보통 iOS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심사하는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할 때도 하루 정도는 꼭 잡아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도 적어도 대여섯 시간 잡아야 됩니다, 배포할 때. 근데 서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중단 배포도 가능하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업무 사이클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뭐 크게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필드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서버 개발자와 클라 개발자는 좀 성향이 많이 달라요. 이런 것들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진로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